그래서 결국은 방점을 찍을 때 바프 이후에 내가 특정 몸무게나 특정 눈바디를 고수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앞으로 바프 찍고 다음날은 제가 49.9였거든요. 네. 정도? 근데 바프가 끝나고 나서 유지어터 때 했던 그 식단대로 먹고 하면 한 달 내에 복귀를 한다든지 이렇게 몸무게 확 복귀를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밥 대장정 마지막 편일 것 같은데, 실은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 당일날의 몸을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핏한 몸을 맛을 보면 한번 보면 사람인 이상 기준이 거기에 설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후폭풍이나 멘탈의 병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특히 이제 바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나름 이제 네 번째 바프를 찍다 보니까 쌓아놓은 데이터들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더 건강하게 몸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프 이후에 식단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왔어요. 우선 지금 현재 바디 프로필 끝난 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셨잖아요. 네. 그 몸이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어떤 네. 면에서? 일단은 여전히 이제 수면의 질이라든지 굉장히 일찍 깨고 자주 깨요, 새벽에. 그리고 지금도 손이 좀, 몸은 덥지만 손이 되게 차가운 그런 현상도 있고, 중간중간에 피로감이 되게 많이 쌓여서 운동이 안 될 때도 있고, 회복이 좀 느린 것도 있고, 소화기관도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슬슬 하고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은 안 됐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식단과 운동량을 한 몸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2달에서 6달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 나름 전에 바프에 비해서 네. 되게 신경을 써서 식단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몸에 큰 타격 없이 나름대로 잘 회복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그쵸. 지난 한 달 정도간에 식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셨는지 그걸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바프 때에는 바로 일반식으로 들어갔어요. 바프가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양 조절을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이게 소화 쪽의 문제라든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침 저녁 눈바디가 달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를 예전에 0에서 100으로 바로 갔다면 한 30 갔다가 50 갔다가 70 가고 100으로 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회원님이 한 10일 정도씩 끊어가지고 식단에 변화를 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한 10일 정도는 어떤 식단을 지속하신 거예요? 일단은 처음 10일은 이제 바쁘 끝나고 바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소화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먹던 포맷, 예를 들면 닭고야, 포맷을 지켜주면서 점심 저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닭고야 포맷을 지켜주면서 이제 실제로 되게 영양 결핍이 있었던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탄수의 양을 좀 더 올린다든지, 단백질 양을 같이 조금씩 올린다든지, 아니면 탄수의 급원 자체를 다양하게 추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먹었어요. 예를 들면 바로 화면이 나갈 텐데, 예전에는 닭가슴살 하나, 한 종, 고구마 한 종, 그다음에 야채 이렇게 먹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구마에 단호박을 더 넣는다든지, 거기에 방울토마토를 더 넣는다든지, 최소 2-3가지 이상의 탄수화물을 더 추가를 했고, 단백질 역시 닭가슴살을 예를 들어 100을 먹었다고 치면 120, 130으로 올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 100을 먹고 거기에 연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를 추가한다든지, 닭가슴살이 싫으면 아예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먹었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뭔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다채로운 느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 닭고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닭을 떼니까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계속 먹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바프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거랑 거의 유사한 양이나 영양소의 차이 크지 않은 방식을 가져가되 내가 만족도를 올려야 되거든. 근데 내가 바로 피자나 뭐 BBQ를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토핑
토핑의 다양화를 통해서 만족도를 올리자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처짐이 없었어요. 닭고야를 사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한 이유는 감옥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 만족감을 채우는 게 첫 번째고 네. 몸에서 받아들이던 음식들을 좀 넣어주면서 적응시키면서 다른 서서히 음식으로 예,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닭고야 베이스를 하되 양과 식재료를 늘리는 방식이 첫 번째 기간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셨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 맞다나 엄밀히 얘기해서 저도 되게 생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매일 홈메이드로 유사한 영양소를 구성해가면서 막 프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나도 직장인이니까 배달 음식, 외식, 일반식 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반식으로 넘어가면 또 탈이 나요. 소화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소화제를. 그래서 이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올라오는 게 되게 속도가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달 넘게 바디 프로필 준비한 만큼 최소 그 기간 이상은 가져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회복 기간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직 10일밖에 안 지난 상태니까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일반식으로 가기보다는 일반식이랑 좀 유사한 느낌을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밥에 반찬에 조금씩 내가 먹고 싶은 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먹고 일주일에 한 1번, 2번씩 넣어주는 거죠. 배달 음식을. 외식이나 네, 외식을 한 번씩 넣어줘 보는 거예요. 내가 탈이 나는지 아니면 잘 소화시킬 수 있는지. 반반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반은 탈 났고 반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기간에서는 식사 구성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정확히 약간 포케 느낌.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랑 스무스하게 가면서 딱 잘라서 10일까지는 이걸 하고 이건 아니고 슬슬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메인 그러니까 포맷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야채가 기본이 되고 바닥에 되게 크게 깔리고 100g 이상 깔리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단백질 탄수원이었는데 지금은 현미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구마도 먹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탄수원을 더 넣어주고 거기에 또 밥 반찬 같은 애들 뭐 오징어 포라든지 아니면 뭐 소라장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과감해졌죠. 고기 같은 것들 기름기가 많다, 지방이 많다 뭐 이렇게 기피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들 뭐 삼겹살이면 삼겹살, 뭐 가브리살이면 가브리살 이런 식으로 구워서 먹는다든지 약간 딱 봤을 때 엄마가 되게 맛있게 차려준 다양한 반찬이 있는 형태인데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집밥 포케 느낌으로 퓨전 느낌으로 많이 갔죠. 그럼 1기간에서 2기간으로 넘어오면서는 되게 다양한 음식들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 거네요? 네, 그렇죠. 대망의 3기간 네. 요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요즘 하고 있죠. 네, 요즘은 식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지난주 주말부터 좀 괜찮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외부에서 파스타랑 피자를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붓기는 일단 물론 차지. 왜냐면은 염도를 하도 저염으로 갔으니까. 근데 차는데 그거는 신경을 쓰지 마셔야 돼요. 붓기는 좀 눈을 감아야 돼요. 왜냐면 붓기를 눈을 못 감으면 계속 현타 오면서 또 절식하고 또 다시 먹고 터지고 그거를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붓기는 붓기일 뿐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괜찮다라고 느껴서 몸이 스스로 느껴서 이제 일반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실제로 점심 기준 오늘도 외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런 식의 종류의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어떤 음식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오겠네요. 그럼요. 이게 일단은 자꾸 이제 본인의 의지에 대로 희망사항대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내지는 나는 이제 이걸 먹어도 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이게 내 몸이 정확히 회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위장이 부대낌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소화가 너무 더뎌서 운동 효율도 안 나오고 에너지 동원도 안 되고 소화 쪽으로도 에너지가 분산돼서 쓰이면 그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되게 부대끼고 안 되는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장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양을 좀 잘 조절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죠. 몸이 괜찮아졌는지. 0에서 100으로 적응시킬 때와 네. 지금처럼 0에서 30, 50, 70, 100 이렇게 적응시킬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 있죠. 멘탈이 안 되죠. 이게 바로 0에서 100으로 가면 되게 단시간에 체중이 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유지어터가 52kg야. 근데 바프가 끝나고 나서 유지어터 때 했던 그 식단대로 먹고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한 달 내에 복귀를 한다든지 뭐 3주 내에 복귀를 한다든지 이렇게 몸무게 확 복귀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복귀를 못했어요. 원래 유지어터 네, 몸무게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몸이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멘탈로 연결이 되죠. 내가 뭔가 붓기가 예전보다 덜하고, 붓기가 덜하면은 일단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우면 혈액순환이 이런 것도 잘 된다는 소리니까 이제 운동할 때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연쇄적으로 나 운동 잘했다 오늘 하면 그 다음날에도 또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멘탈이 파도를 치지 않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쳐서 되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되게 좋네요. 되게 좋죠. 보통,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바디 프로필 끝나고 되게 엄청난 식욕에 사로잡힌다거나 그쵸.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욕망이 좀 커진다거나 그렇죠. 운태기가 온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보통은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이유가 네. 내가 원래 유지어터대로 돌아갔지만 운동이 예전만큼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라는 것보다는 몸 자체가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먹는 양을 확 올려서 많이 먹기 시작하면 운동은 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점점 눈바디도 마음에 안 들어지고. 눈바디도 마음에 안 들고 운동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당연한 건데 더 안 돼. 계속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몸이 서서히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잡아주면 실은 내가 바디 프로필 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멘탈을 잡는 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직 좀 더 눈바디도 전처럼 돌아와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부 다 당연히 좋아져 있겠지만 네. 그 상체 바디 프로필 끝나고 0에서 100으로 올린 다음에 증량이 뭐 얼마나 됐는지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넘었을 때 증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됐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3차가 약간 다른 게, 네. 저는 3차 때 대사 기능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일반식을 하면서도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바프 수분 조절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이후에 이제 14일을 남겨놓은 상태보다 무려 한 2kg, 3kg가 더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네. 데이터를 보면은 운동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됐을 때 몸무게가 49kg였어요. 네. 근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몸무게가 47까지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을 49라고 잡으면 네. 거기서 이제 중단을 했으니까 운동을 네. 거기로 다시 끌어올렸고 한 일주일 뒤에 올라오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때가 9월 말이었으니까 11월 초나 50 초반이네요. 근데 11월 말부터 확 올라갑니다. 네. 네, 53 뭐 이렇게 올라가요. 52, 53. 네, 연말 버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이듬해 1월 1일 날 쟀던 유지어터 몸무게가 53 찍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바프 이후로 대략 어떤 지금 현재 몸무게는 오늘 아침 몸무게 51.7. 그 바프 찍을 때 당시는요? 바프 당시가 49.2고 2차가 48.7. 바프 찍을 때는 수분 조절 때문에 너무 그 최저치를 찍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제대로 뭔가 수분이 차오르는 상태는 바프 찍고 그 다음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몇 킬로가 오르신 거예요? 바프 찍고 다음 날은 제가 49.9였거든요. 네. 1.8kg 정도? 지금은 눈바디에서 그러면 큰 타격 없이 잘 붙이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죠. 제가 목표가 있는데, 저 하체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Nope. 근데 하체가 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딴 데는 과사용이 돼서 근육이 발달했는데 여기는 근육이 거의 전무후무하게 사용돼서 몸에서 느끼기에 지방 축적하기 되게 안정적인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위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셀룰라이트를 안 쌓이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서는 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적응시켜 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를 올리긴 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아직 대사 기능이 안 돌아왔어요. 제가 생각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도 3번인가 새벽에 깼거든요.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고, 그 말은 피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대사 기능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면서 영양 섭취를 할 생각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훅훅 염분에 의한 큰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누구나 다 유지가 되는 좋은 몸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바프라는 게 양면이 있는 게 되게 멋진 몸이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사진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 미련을 못 버려요. 그때 그 몸무게나 이런 걸 못 버리면서 이제 많이 찌는 사람일수록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 이젠 잘 관리해가지고 다시는 찌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거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되는 핫바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프 당일의 눈바디나 체중을 고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점점 매년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 근질을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결국은 근질이 좋으면 체지방률이 올라도 몸이 예를 들어 체지방이 20%였어. 예전에 그 20%가 아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체지방률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몸무게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프 당일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린 체지방과 그런 몸무게를 가져가는 건 되게 좋은 방식은 아니고 일단은 대사 기능이나 내 몸의 텐션, 느껴지는 텐션을 생각을 하시면서 서서히 올려가는 방식을 가져가시고 이제 그 하에서 다음 넥스트 몸 만드는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운동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회복의 기준은 뭐 눈바디나 체중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쵸, 이게 그쵸. 대사 기능 회복이 눈바디나 체중은 아닌데 되게 애매한 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저는 유지 체중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 예전에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 전에 완전 망나니로 지냈던 몸무게를 잡는 게 맞느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식단 규칙도 잡고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밴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적당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신 그런 닭고야나 하드하게 운동을 치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닌 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체지방을 터는 방법이지 몸의 기능을 올려가면서 몸을 잘 만들고 득근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 중간 지점을. 그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죠. 예. 이 케바케 사바사고 뭐 말맞다나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식단 패턴이나 운동 패턴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만 돌아가면 돼요. 그대로만 돌아가면서 더 운동 강도 올리고 매년 운동 수행 능력 올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원래 패턴이나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죠. 내가 현타 맞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꾸준히 운동도 박아야 될 것이고 식단도 규칙 있게 해야 될 것이고 단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는 너무 결핍이 심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식과 내 삶과 생업과 이것들이 밸런스 있게 갈 수 있는 나만의 뭔가의 절충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잡아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프 이후에 후폭풍이 정말 10번을 찍은 사람이든 한 번을 찍은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제 10번 찍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 나름 이제 노하우가 있고 덜 깨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멘탈에 그 병을 안고 가시고 식이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안타깝고 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그렇다고 너가 다시 살이 찔 거야 또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식생활과 어떠한 운동을 생업과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것인지를 내가 정하는 거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1차적인 거잖아요. 억지로 해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실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요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당점을 찍을 때 바프 이후에 내가 특정 몸무게나 특정 눈바디를 고수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식단과 어떠한 재밌는 운동 생활을 내 생업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느냐를 설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대사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초반 한 달, 두 달, 세 달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현타 오고 할 건데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져서 내가 요거를 찍지 말고 좌표를 찍고 가지 말고 좀 더 큰 시야에서 내가 앞으로 1년, 2년, 10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건강하게 살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크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게 나만의 스타일이. 그래서 현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다이어트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 빌드업입니다. 안녕.